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몇 해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거든요. 그분과 함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한 푼 두 푼 모아가면서 살았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보험금하고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고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제게는 딸 윤미가 하나 있어요. 지금 40 중반이고 사위 철수,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손녀 수진이가 있어요. 수진이는 이제 25살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어려워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딸 윤미는 어렸을 때부터 좀 걱정이 많았어요. 뭔가 큰 일을 벌이겠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마, 이번만 믿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날 말이에요. 어느 가을날 오후에 딸 윤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윤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에 정말 큰 기회야. 철수가 좋은 사업 자리를 잡았어. 투자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딸이 이렇게 절실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철수가 지인을 통해 아주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윤미가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엄마, 수진이도 생각해봐. 얘가 장학금도 놓쳤잖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 손녀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할머니인 저를 항상 챙겨주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는 아이예요. 그때 사위 철수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옆에 앉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투자 내용도 자세히 설명하고 서류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구나 싶었어요. 문제는 투자금이었어요.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정도 현금은 없었어요. 그러자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만약 실패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미야,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대출을 받는 거였거든요. 2억 원을 딸 가족에게 전해줄 때 윤미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수진이는 할머니, 진짜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전해준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평소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정밀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대출 이자도 매월 나가야 했고요. 그때서야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미야, 엄마 몸이 영 시원찮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전화를 받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도 지금 정말 어려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딸에게 줬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김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 언니, 혹시 윤미가 요즘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요. 윤미 씨 부부가 수도권 외곽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만 1억 원 넘게 냈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업한다더니 새 아파트를 샀다고요. 그것도 제가 준 돈으로요? 참을 수가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미야, 너 혹시 새 아파트 샀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사업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의 일부, 윤미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엄마, 정말 사업 때문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딸네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큰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위 철수가 나왔어요. 그때 철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저희 인생을 살아야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투자한다며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게 맞는 거야. 철수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투자의 일종이에요. 장모님,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딸과 사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아파트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분하고 서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손녀 수진이었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사업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 돈을 쓴다는 거. 수진이의 고백을 들으니까 더 속상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실망했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요.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할머니, 제가 알바라도 해서 대출 이자는 제가 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그 이후로 수진이는 정말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는 연락을 거의 끊고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정말 대출 이자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수진이 알바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 적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거예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취업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매월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딸한테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손녀는 정말 잘 키운 것 같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내 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망보다는 체념하는 마음이 커요. 사람은 바뀌지 않나 봐요. 요즘은 수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가 가끔 할머니, 부모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하고 물어보지만 저는 그냥 두자라고 해요. 억지로 연락한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상처받고 싶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수진이하고 둘이 사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수진이는 요즘 좋은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 수진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할머니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집은 아직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꾸준히 대출 이자를 내주고 있고 조금씩 원금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갚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를 지켜주는 건 손녀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 큰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구나.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 주세요. 자식이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해도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세상에는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비록 제가 딸한테는 실망했지만 손녀 덕분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요즘 저는 수진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저는 지금 수진이와 함께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힘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손녀 수진이었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수진이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